안녕하세요. 만편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 바로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쉽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나라에서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게 뭐 쉽게 믿기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는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최근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커졌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민생 경제를 좀 살려보자, 이런 노력의 하나로 빚을 좀 조정해주거나 일부 탕감해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도움 받으신 분들 꽤 계셨죠? 네, 댓글 보니까 아이고 이자가 너무 무서워서 일하는 것도 한두 해지. 정말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걸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또 얼마나 어떻게 이 빚 부담을 좀 덜 수 있는지, 현재 운영되는 제도부터 앞으로 바뀔 내용까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예전 사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에도 정부가 주도해서 빚을 탕감해준 정책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인데요. 2013년.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국민행복기금? 네. 그때는 이제 6개월 이상 연체된 빚, 그것도 1억 원 이하 빚을 가진 분들이 대상이었는데요. 한 33만 명 정도가 원금의 최대 절반, 그러니까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와, 50%요? 네, 당시에는 그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죠. 금융위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이야, 1억 원 이하 빚의 원금을 절반까지 탕감해줬다면 정말 그때 큰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이런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게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고요. 또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2024년 말에 있었던 특정 비상 상황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좀 약해졌다. 이런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 상황이 더 어려워졌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이 민생 경제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의 이 채무 조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이걸 좀 서둘러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아마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현재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죠. 연체 전, 연체 후, 그리고 좀 오래된 장기 연체자 대상 프로그램,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연체는 안 됐지만 갚기가 좀 버겁다, 힘겹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네네. 소상공인 119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대출은 최대 5년, 그리고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좀 길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갚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아, 기간을 늘려서 부담을 줄여주는군요. 네, 그리고 또 폐업하신 분들을 위한 폐업자 저금리 분할 상환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건 폐업 후에 이제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께 최장 3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또 높은 대출 금리를 좀 낮은 연체 금리 수준으로 전환해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연체되기 전에 좀 힘들다 싶으면 미리 신청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군요. 그럼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은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미 연체가 시작된 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새 출발 기금. 네, 조건에 맞으면요. 빚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90%요? 와. 네, 정말 파격적이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빚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아, 기간 제한이 있군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네, 맞습니다. 이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와, 90% 원금 감면은 정말 놀라운데 말씀하신 대로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오랫동안 빚을 못 갚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을 위한 방식입니다. 이걸 흔히 배드뱅크라고 부르는데요. 배드뱅크? 네, 금융회사가 이제 도저히 회수하기 어려워진 그런 부실채권 있잖아요. 이걸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겁니다. 사들여서 심사를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빚을 아예 없애주는, 즉 소각해주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연체 전에는 119 플러스나 폐업자 30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좀 줄이고 연체 중인 분들은 새 출발 기금으로 조건이 맞으면 원금 감면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아주 오래된 빚은 배드뱅크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는요, 색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 대상이 확대된다고요? 네, 아까 제가 그 기간 제한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라고. 네네. 이게 2025년 이후에 생긴 빚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신청 자격을 얻게 되시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배드뱅크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빚 문제로 고통받으시거나 거의 개인 파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이런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빚을 아예 없애주는, 소각하는 그 규모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 장기 연체자분들께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신청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사실 빚이 너무 많으면 이 새출발기금 같은 제도를 신청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아, 금액 제한이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무담보 채무, 그러니까 담보 없이 빌린 신용대출 같은 건 5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 채무, 집이나 가게 같은 걸 담보로 빌린 돈은 10억 원 이하,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준 금액 자체를 더 높여서 더 큰 빚을 지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이 늘어나고 오래된 빚 탕감 규모도 커지고 또 신청할 수 있는 빚의 규모 제한도 완화될 수 있다. 야, 정말 다행이고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잘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주변에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홍보가 중요하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빚탕감 및 채무 조정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정책이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필요한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해 주시면 좋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정부가 70만 원 준다고 냉난방비 지원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라는 아주 쏠깃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